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2,000원을 돌파했는데요. 관련한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돋보기 이 시간에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기름 넣으러 가기가 좀 무섭습니다. 네. 2,000원 넘는다니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경유가 휘발유를 넘어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가면, 주유소에 가면 그래도 휘발유 값이 경유값보다는 더 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경유차를 사는 분들도 그래도 휘발유보다는 경유값이 싸니까 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이제 가보면 물론 아직도 휘발유 값이 더 비싼 곳도 있지만 네. 경유값이 더 비싼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놀랄 힘도 없다, 네.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인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차질이 있고 또 오펙도 그렇고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에 포함이 돼 있는 주도 국가죠. 네. 근데 이 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전부터 계속 유가는 상승 추세였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또 주로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경유예요. 네. 그 부담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휘발유보다도 경유가 이 유류세 인하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좀 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종적인 가격은 휘발유가 경유보다도 싼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인이 되고 있고 네. 또 경유가 공급되고 있는 이 공급망 차질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유류세 또 유가 연동 보조금 이 부분도 사실은 경유에 주로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꾸준히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했죠. 그리고 2월 말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갈등 상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네. 고유가 상황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적어도 뭐 3분기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고 뭐 4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네.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뭐 6월에는 그래도 끝나지 않겠어 이렇게 좀 장밋빛 청사진을 또 생각하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6월인데요. 뭐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7, 8, 9 이때는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역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계절적 요인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또 여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에너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또 딸리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기름값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유가 상승이 금방 일단락되기는 금방 끝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추세가 아니냐.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중국의 공급망도 좀 더 개선이 되고 또 그 외에 뭐 오펙 플러스도 이 전쟁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종식되고 난 이후에 또 생산량도 늘어난다면 좀 이런 뭐 천연가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된다면 그러면 좀 더 나아지겠지 는 낙관론은 있지만 네. 적어도 여름에 이번 여름이 또 특히 더 덥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수요까지 감안하면은 저도 3분기 내에 해결되기는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금방 이 문제가 또 유가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3분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여름은 더 덥다고 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증산 소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고유가 행보가 좀 고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산업군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건 이제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겠죠. 네. 전기 생산하는 우리로 치면은 뭐 한국전력 같은 기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장에 또 운송, 또 해운, 항공 쪽은 바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도 국내 물류 화물 자동차, 네. 화물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요. 항공업계도 항공유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왕복 항공권이 물론 뭐 이제
프리미엄석이죠. 네. 뭐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는 왕복 뭐 500만 원, 600만 원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너무 비싸졌네요.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도 그만큼 지금 항공료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해운 쪽인데 그래도 벙커 CU를 사용하니까 벙커 CU는 뭐 가격이 다른 유가에 비하면 다른 또 휘발유나 경유나 다른 또 석유에 비하면 그렇게 가격이 갑자기 또 급등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또 천연 가스를 원료로 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운송, 또 육상 운송, 또 항공, 또 해운까지도 네.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관련 기업들까지도 영향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운 쪽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은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정부도 유가 잡기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유가 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는 모두 꺼내 썼다는 게 좀 문제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유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 나올까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을 생산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뭐 어떻게든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제한적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지금 이 석유를 다 기름을 수입할 수밖에 그쵸. 없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류세 할인이라든지 또는 유가 연동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전력이나 교통요금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지 않는 한 유가를 낮출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돋보기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